Don't worry, be happy. 이재용 백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거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3월의 보너스 연말 정산 얘기입니다. 저도 작년 1월에는 했어요. 예. 근데 올해는 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프리하게 돼가지고요. 저는 이제 5월에 하는 거죠. 네. 5월. 예, 5월에 설렙니다. 5월에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예. 지난 1월 15일에 이제 홈택스가 오픈됐으니까 예전에는 막 서류를 다 떼러 다녔어요. 네. 뭐 무슨 보험료 따로 맞아. 카드 영수증 다 떼고 기부금 그랬는데 뭐. 예. 근데 지금은 홈택스의 대부분에 네.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웬만한 걸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아직도 반려 떼야 될 것도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홈택스뿐이 아니고 요즘에 손택스라고 불리는 모바일 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 홈택스 다운받으면 거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그동안에는 서류를 출력해서 뽑아서 다른 서류 넣어갖고 같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PDF 파일로 받아서 줘야만 됐는데 이제 그런 모바일로 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직접 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주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PDF 파일 말고도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연결돼 있다는 점. 계속 진화가 되네요. 그렇죠. 처음에 홈택스 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했었으니까 그때는 일일이 다 떼어서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홈택스가 딱 나왔을 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젠 더 편해진다. 그렇죠. 좋네. 그거 편한 것보다 더 돌려받는데 관건일 텐데.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이제 홈택스 프로그램을 한번 싹 돌려요. 그래서 내게 얼마나 있나 거기에 다 나오더라고요. 뭐 의료비가 얼마가 됐고 교육비가 얼마가 됐고 쭉 돼 있던데요. 그렇죠. 금융회사는 이제 연금저축,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정보를, 병원은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그다음에 학교는 교육비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쭉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기부금이나 이제 어린이집의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요. 이게 거기는 그 국세청에 등록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기부금, 기부단체나 이런 데는 납세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연말정산을 하려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없는 서류를 떼로 기부금 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런 비용 떼로 가고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만 제대로 된 이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부금을 낼 때도 왜 저 기부 단체가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가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건 줄줄이 나오는데 그게 아닌 곳은 일일이 직접 가셔야 된다. 또 뭐 종교단체 이런 데 꼭 가셔야 돼요. 근데 요거 보면 저도 뭐 전에 할 때 26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고 이래요. 저는 전에 저 보험 판매사 자격증 받을 때 보니까 거기 나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 적은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은 잘 모른 채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소득공제가 뭐고 세액공제가 뭔지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라는 말을 이제 쉽게 생각하면 소득을 없는 걸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내 연봉에서 소득이 이만큼은 없는 걸로 빼줄게 라고 하는 부분인데 표를 좀 보시면 총소득에서 거기에 해당 금액만큼을 빼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소득공제니까 그만큼이 세금 대상에서 빠지면 과세 표준이 잡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적공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라고 하는 건 대체로 이제 공적연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연금보험료 공제하고는 또 틀려요. 그 다음에 그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라든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득공제인데 특별하게 이걸 뭐라 하냐면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만큼을 뺀 과표로 해요. 과표인데
이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되는 게 바로 소득공제.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내가 계산 얼마 될 거다라고 하는 세금이 잡히겠죠. 잡히고 그 세금에서 또 세금을 빼줄 것들을 어떤 걸 계산하는 그게 이제 세액공제인데 그렇죠. 요컨대 뭐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그렇죠. 연금 저축 이런 게 세액공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정해서 나온 금액이 이제 세금으로 산출된 세금이라고 해요. 산출세액인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라고 하는 거 아까 소득공제는요. 소득이 없는 걸로 계산하니까 거기다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세액은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을 빼니까 직접적으로 그 금액 전체가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세액공제가 좋은 거네. 세액공제가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녀세액공제, 뭐 연금저축세액공제, 그 다음에 뭐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뭐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뭐 그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이게 600만 원을 세금을 빼버리면 세금 낼 게 없겠죠. 그렇죠. 근데 600만 원의 몇 %를 계산한 다음에 그만큼을 세액을 빼준다. 예를 들면 600만 원의 15%다. 그럼 600만 원의 15%면 약 90만 원 정도 되겠죠. 90만 원만큼을 세금 나온 거에서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일컫는 것이죠. 전 예전에는 한도가 600이라고 그러면 600을 다 빼주는 줄 알았어요. 그럼 세금 낼 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이게 이렇게 빠졌는데 왜 세금을 이만큼 냈지? 그랬더니 그게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또 저 의료비 세액공제하고 또 카드공제 이런 부분에 또 변화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의료비 공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잖아요. 그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 보통 작게 300에서 많게는 한 2,000만 산후조리원 비싸요. 근데 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그동안 실제로 그 나갔는데도 의료비 공제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의료비 공제 이번부터 이제 포함시켜 주겠다는 그러니까 7천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52시간 근로가 시작되면서 일찍 퇴근하면 일찍 퇴근하면 뭔가 문화생활을 즐겨야 될까? 그 돈 쓸 일이 많아요. 가족들하고 그렇죠. 박물관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뭐 미술관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데 그거는 아니, 일찍 퇴근하라고 해놓고서 퇴근해서 가족들하고 즐기는데 그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제를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거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문화비 공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입장료의 30%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적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극장 가고 이래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제로페이 사용 금액, 그다음에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 근데 이제 2019년에 사용한 그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게 입장료를 낸 금액, 그 다음에 제로페이 지출한 금액,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관수화 서비스를 들어가면 쉽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건 아직도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발품을 팔아야 할 수도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말정산 관수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보시고 없으면 이거를 제출하면 좋은데 만약에 2018년에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중 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규모가 조그만 데는 그 등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발품을 좀 파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동안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가 이제 빠졌었던 게 1인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꼭 산모들이 아마도 거의 90% 이상은 산후조리원에 가서 직접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그래야 것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그 연금성 저축하고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다 들어가면 있잖아요. 예, 세액공제는 이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꼭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그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연말정산에서 이게 반영되니까 미리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네네. 그게 이제 연금저축인데,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뭐 그 펀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이나 뭐 신탁이나 어떤 걸 가입해도 소득공제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앞에서 1월부터 계속 낼 수도 있고요. 3개월 단위로 낼 수도 있고 1년치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치에 한도만 맞추면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12월에 한꺼번에 맞출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만큼 세액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50세 이상이 2020년 소득분에 대해서 2021년에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아. 옛날에 400만 원 한도로 연금저축계좌를 냈는데 네. 이제 600만 원까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하면 600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가 될까요? 5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34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던 게 이제 50만 원까지 되니까 연금저축액을 늘려서 공제를 받아서 노후자금도 늘리면서 네. 소득공제 효과도 낼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걸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것이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7천만 원 이하 소득이 이제 뭐 그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소득의 사이즈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2% 어떤 경우는 15% 소득 그 세액공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600만 원에 15% 공제되면 90만 원까지 세액공제 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음. 거기에 더불어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언제 가입하는 게 좋으냐? 1월에 가입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보는 게 1월에 가입하면 예정이율 올라가기 전에 가입하죠. 예. 그 다음에 1년치 보험료를 다 그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내가 100만 원까지 넣으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네. 12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죠. 아,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제안해 드린 것들 메모하셨다가 꼭 적절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이제 또 맞벌이 부부들이니까 그렇죠. 맞벌이 부부도 연말 소득정산 할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런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부부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네. 오는데 만나보면 이게 딱 소득이 둘이 똑같으면 좋은데 네. 아내가 더 높은 경우가 있고 맞아. 남편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떤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좋을까? 낮은 쪽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낮은 쪽으로 쪽으로. 몰아줘야 될 경우하고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될 경우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달라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될 것은 이제 인적 공제나 이런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 그러니까 벌이가 더 있는 사람은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그렇죠.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세율 구간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의 공제를 빼버리면 예. 소득 자체가 낮으니까 세율 구간이 떨어지죠. 그래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을 이쪽에다 밀어주고. 그렇죠. 이제 세액공제가 된다고 무조건 할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또?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거. 아. 신용카드 사용액은 내 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것부터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었어. 소득공제를 해준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연봉이 높으면 네. 1억이면 25%면 2,500만 원을 네, 네. 신용카드를 써야만 그리고 그 이상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소득공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연봉이 작은 사람은 예를 들면 연봉이 3천밖에 안 된다. 3천 네. 25%면 뭐 1,000만 원 정도 정도 안 네, 되겠죠. 네. 그럼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4천으로 계산하죠. 4천이다 그러면 1,000만 원 계산 1,000만 원 정도만 초과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카드로 두 사람이서 1,000만 원 쓰면 금세 쓰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의 15%를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5% 초과된 금액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네. 30%까지 공제가 되니까
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카드 사용을 할 때도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의료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최저 사용 금액이 있어요. 네. 최저 사용 금액이 있어서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네. 그런 것도 소득이 작은 사람한테 벌어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이런 거 소득 공제냐 세액 공제냐 잘 따지고 네. 그 전에 누구 소득이냐 누가 소득이 더 높냐 낮냐 이런 거 확실히 따져서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고 의료비 어떻게 쓰고 이렇게 알뜰하게 챙기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모든 공제를 다 몰아줘버리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나 의료비 공제 같이 그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게 딱 적용되는 데는 소득이 작은 사람한테 밀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꿀팁이었습니다. 그게 또 요령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 그 연말 소득 정산하고 이러면서 네네. 연금저축 이쪽도 많이 좀 변화가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아, 네네. 네. 그 현재 보시면은 50세 미만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네. 50 그대로인가요? 그럼 그렇죠. 50세면? 50세 이하는 똑같이 기존과 동일하시고요. 네. 50세 이상자들, 네. 이상자들에게 더 이 세금을 그러니까 이 연금에 대한 준비가 아무래도 그 기간이 얼마 없으시기 네.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에 딱 3년 동안 2020년부터 딱 3년 동안만 지금 시행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네, 한시적으로 3년만 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딱 3년 동안을 우선은 그 기간을 정해두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는 그 세액공제 대상 그 한도가 네.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600만 원까지 늘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그 400만 원, 그러니까 현재 그 연금저축은 400만 원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네. 연간 700만 원까지만 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50세 이상자분들은 2020년 1월 1일,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연금 저축의 한도가 600만 원으로 IRP와 합산하면 연간 900만 원 한도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 올해부터 되시는 거기 때문에 내년 2021년 1월 연말 기준 그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말에 소득 정산할 때 네네. 한꺼번에 이거는 600만 원 한도에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한 번에 다 넣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매월 납입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으로 한도를 늘려놓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내년 1월에 연말 소득 정산할 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12월까지 200만 원 더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능하신 거고요. 예. 그 대신 요걸 보시면 이제 소득 제외 대상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종합 소득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총 급여가 1억 2천 이상자들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예,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또 적용 대상 그 제외 대상이 되고 안 있습니다.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존의 400만 원 그대로다 이거죠?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IRP 합해서 700만 원?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게 지금 요번에 바뀌어서 내년에는 5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부터 빨리 서둘러서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장성과 연금을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야 네. 내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네. 준비를 지금 당장이라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신 방법이시고요. 액수를 좀 늘리든가. 액수를 늘리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일시납을 하시는데 결국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그렇죠. 게 나중에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준비를 만약에 못했어도 한꺼번에 한 200만 원 정도 더 되니까 한꺼번에 딱 넣어도 되는 거죠. 그것도 12월 전에.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절세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 절세액으로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50세 미만,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는 50세 미만에는 최대 절세액이 4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그 4천만 원, 즉 종합소득세는 4천만 원 이하,
총 급여는 5,500만 원 이하 분들에게는 최대 절세액이 66만 원, 1억 원 이하 총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 그 급여가 1억 2천인 분들에게는 52만 8천 원 정도가 네. 절세가 되시는데 50세 이상 네. 분들에게는 아까 똑같은 4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랑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이 되신다면은 아까 50세 미만에는 66만 원이었지만 네. 현재는 99만 원을 받으실 수가 그래요? 있고요. 100만 원 가까운데. 100만 원도 한 33만 원 정도가 더 받을 수가 있으신 거죠. 예. 50세 미만과 이상은. 그리고 50세 이상은 1억 원 이하 아까 소득 그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랑 1억 2천만 원 총 급여액이 되신다면은 아까는 50세 미만에는 52만 8천 원이었지만 네. 현재 50세 이상자들은 79만 2천 원을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하지만 그 공통으로는 1억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가 되시고요. 네. 혹은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으신다면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300만 원이시고요. 공통으로 39만 6천 원 정도 절세를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 어쨌든 이거 꼭 챙겨야 되겠네요. 꼭 챙기셔야지 내년에 가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현명하게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거의 100만 원 돈인데. 그렇죠. 네. 금액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거 뭐 10원 한 장도 요즘 아까운 세상인데 그럼요. 네,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세무 전문가 만나고 왔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그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변경된 것들을 살펴보고 서류를 철저하게 챙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금융상품 중에 연금저축이나 ISA,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이런 것들을 1월부터 좀 활용하면 연말에 가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금 관계 이제 뭘 하든지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세무 전문가하고의 만남 도움이 된 건데 세무 전문가를 사실 직접 만나면 이렇게 돈이 들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만나나? 상담료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돼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고요. 저희한테 누르기 귀찮으시면 그 전에 그냥 사연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연을 해결해 드리면 그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잘 사는 풍성한 삶을 영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